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지난번까지 우리는 감각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받아들인 감각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알아볼 거예요.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통칭해서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몸이 컴퓨터라고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감각기관은 컴퓨터에 달려있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배운 거예요. 이딴 거 아무리 달려 있어봤자 컴퓨터 본체, 즉 몸뚱아리 없으면 그냥 이쁜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이 본체에 해당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신경계인 거예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 오늘 배우는 중추신경계는 말 그대로 중추, 즉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보를 감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말초신경계는 몸의 각 부분에 넓게 위치해서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몸의 각 부분에 전달하는, 즉 이 전달이 핵심인 기관이에요. 자, 그럼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봐요.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나눌 수 있고, 둘 다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기관이라 뇌는 두개골, 척수는 척추라는 단단한 뼈로 보호되고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손상되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아주 바사삭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고로 선생님은 허리에 디스크를 오래전부터 갖고 살았는데, 이 디스크라는 병이 중추신경계인 척수가 디스크에 눌리는 병이죠. 그리고 이 디스크가 중증이 되면 일어서 있어도 울고, 앉아서도 아파서 울고, 누워서도 아파서 울게 되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 말고요. 이 위쪽에 호두처럼 생겨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걸 대뇌라고 해요. 참고로 선생님 어머니는 어릴 때 호두가 뇌를 닮아서 호두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오지게 먹이셨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호두 많이 처먹으면 이 호두의 칼로리가 폭탄급이라 여러분 금방 돼지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8알까지만 먹도록 해요. 대뇌는 뇌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죠. 대뇌는 여러분이 받아들인 감각 신호를 감지하거나, 운동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억하거나, 추리하거나, 계산하거나, 느끼는 등, 너무 느끼고 있네요, 모든 정신적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대뇌에서 이걸 다 하면 나머지는 뭐하냐? 아직까지 노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뇌는 은근히 바빠요. 참고로 이 크고 아름다운 이 대뇌의 구조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이 대뇌의 10%만 이용하는 거라는, 100% 이용하는 거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슈퍼 짱짱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이런 도시괴담이 떠돌고 있는데, 한마디로 쌉소리예요. 우리가 뇌의 90%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뇌가 웬만큼 다쳐도 멀쩡해야 되는데, 사실은 뇌의 아주 작은 부분만 다쳐도 이렇게 마탱이가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뇌를 골고루 잘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 내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겠다고 머리를 두드리는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등의 신 같은 그런 행동들이니 절대 하지 말도록 해요. 자, 대뇌가 있으면 소뇌도 있겠죠? 대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소뇌는 귀에서 오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의 자극, 즉 회전 정보와 기울어짐 정보를 감지해서 대뇌와 함께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주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발달하는 기관이에요. 사실 소뇌라고 하니 개무시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뇌에 분포한 신경의 70%가 이 소뇌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연습을 통해 익히게 되는 모든 몸의 감각은 이 소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예를 들면 걸음마, 젓가락질, 글씨 쓰기, 자전거 타기, 스키, 승마, 클럽에서 쉐킷, 미안해요, 요즘 클럽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간 이 소뇌가 발달하면서 여러 번 연습된 행동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손의 역할을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느끼려면 주로 쓰는 손의 반대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원래도 글씨를 잘 못쓰긴 하지만 반대로 쓰면 아주 안습이죠. 이게 대뇌에 의존해서만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따구로 쓰는 거예요. 자, 나머지 중간뇌, 간뇌, 연수를 합쳐서 우리는 뇌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진짜 중요해요. 한마디로 급소예요. 이건 급소가 뭔가요? 아, 이거 말고요. 한 방에 목숨 끝, 뻥 끝나는 거죠. 근데 대뇌를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끝이 아니라 의식 없음으로 가요. 숨을 쉬죠. 소뇌를 다치면 움직임이 좀 힘들겠죠. 그래도 숨은 쉬어요. 근데 뇌간을 다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영화를 보면 저격수가 심장이 아닌 사람의 양위간에 빨간색 적외선을 조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름 아닌 뇌간을 조준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관통당해도 수분간 살아남지만 실제로 뇌간이 관통당하면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즉사한다고 해요. 뇌간 중에서 즉 중뇌는, 즉 중간뇌는 말이 무색하게 뇌의 부분 중 가장 작아요. 여기에는 주로 시각이나 청각 정보를 담당하는 신경이 존재하는데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그리고 선모체가 바로 여기서 조절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간뇌가 있어요. 간사하다는 뜻 아니고요. 맛이 간 것도 아니고 사이간자를 써서 사이에 있는 뇌라는 뜻이에요. 간뇌는 시상,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상은 밑에 있는 연수나 척수에서 오는 신호를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기억하면 되지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아주 중요해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의 조절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테니 아주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근데 이 뇌하수체란 놈도 호르몬을 뿜뿜 맞는 우리 몸의 내분비 샘들의 대장 같은 놈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하죠. 호랑이 없는 곳에 대장 노릇하는 여우 같은 놈이에요. 뇌 중 마지막에 있는 이 연수는 이름만 들으면 드라마 여주인공 김연수처럼 들리겠지만 뇌와 척수의 중간 다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연수에서 생명 유지 활동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유가 연수에서 이 기능을 관장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숨 몇 번 쉬죠? 하루에 얼마나 소화시켜요?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죠? 난 지금부터 숨을 1번에 3번만 쉴 거라는 이런 사람 말하면 어떻죠? 아주 등에 신 같죠? 그게 생명 유지 기능이 연수의 활동이란 증거예요. 게다가 연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리활동, 예를 들어 가스 말고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과 같은 반사의 중추예요. 뇌에 대해선 대충 훑어봤으니 우리 이제 척수로 가기로 해요.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예요. 척수는 연수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사의 중추인데 젖분비, 땀분비, 배뇨반사,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가스요. 하여간 이러한 배뇨반사 등이 있고 아 뜨거! 하는 이러한 움츠리는 반응들도 척수에 의한 반사예요. 이 반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은 뇌가 나와서 뇌가 깨지도록 어려웠죠. 라이얼 왓슨이라는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뇌가 단순하다면 우리는 너무 멍청해서 뇌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결론은 그냥 이해하고 닥치며 공부하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내용에 대한 과제와 선생님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